이어서 재단법인산학원 100주년 기념관 한국 근대불교문화기념관 개관식을 봉행하겠습니다. 삼괴례와 반야신경을 봉독하겠습니다. 삼괴례는 아산보문사 영산합창단, 강천사 합창단과 함께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귀의례에 이은 반야신경 봉독은 재단 교무이사 지광스님이 집전하겠습니다. 곧바로 고불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고불문은 장로원장이신 해광 스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고불문. 서천에서 전해온 지혜의 등불은 여러 민족에게 전래되어 다양한 불교 문화를 꽃피웠으며 우리 해동에서도 우담바라가 만개하였습니다. 해삼기일의 산문수행과 민족 문화를 통하여 민족 불교의 전통을 세워나갔으며 다양한 불교 문화와 수행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정법이 창성하던 시기도 있었고 때론 압박을 받아 받는 범난의 시절도 있었습니다. 나아가 예침을 당하여 민족과 국토가 유린되고
정법이 왜곡되는 굴욕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사찰령에 의해 민족불교의 전통이 말살되고 외색불교가 활개를 쳤습니다. 이때 민족의 독립과 민족불교의 수호를 외치며 분연히 떨치고 일어난 조사스님들이 있었으니 만해, 용성, 남전, 도봉, 석두, 만공, 성월 등의 명한 종사들이 있었습니다. 이 조사 스님들은 애로운 활동과 수행을 위하여 1921년 10월 지금 이곳에 작은 가랍을 마련하니 선학원이라 하였습니다. 선학원은 민족불교의 전통을 소개승하고 일제 사찰령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해방 후 선학원은 외색불교를 청산하고 민족불교를 계승하기 위하여 정화불사를 주도하여 1962년 대한불교 조계종을 탄생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선학원은 민족불교의 성지요 정화불교의 산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선학원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국고보조금, 지방비 보조금, 선학원 자체 불사금 등을 기금으로 2014년 11월 20일 기공식을 가졌고 2016년 8월 18일 상량식을 봉행하였으며 2018년 6월 2일 선학원 100주년 기념관인 한국불교 근대불교문화기념관 개관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때와 사람이 필요합니다. 개관식에 이르기까지 도움을 주신 많은 인연들을 위해 축원 올리는 바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선학원 100주년 기념관 한국 근대불교문화기념관 건립 과정에 대한 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과 보고는 재단 총무이사이신 송은 스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경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921년 11월 30일 한용운, 백용성, 김남전, 강도봉, 김석두, 오월성 스님 등이 정법 설리를 포교하고 민족 불교를 수호하고자 선학원을 설립하였습니다. 1934년 12월 5일 재단법인 조선불교 중앙설리참구원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1935년 전국 수자대회를 개최하여 선종이 주류인 조선불교의 정체성을 내세우고자 조선불교 선종을 창종하였습니다. 1941년 조선불교의 전통불맥을 지키고자 송만공, 박한영, 하동산 스님 등이 중심이 되어 유교법회를 개최하고 범행단을 조직하여 선학과 계율의 종지를 선영하고자 하였습니다. 1992년 선학원이 중심이 되어 전기한 불교 정화 운동을 통해 통합종단 대한불교 조계종을 창종하게 되었습니다. 재단은 2009년부터 재단 이사회 전국 분원장 회의 시 선학원 10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 근대불교 기념 사업 등의 필요성을 활발히 논의하였고 기념관 건립 계획 등 운영 계획을 발의하였습니다. 2011년 3월 재단 이사회에서 선학원 100주년 기념 사업의 추진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2013년 8월 재단 이사회와 전국 분원장 회의에서 구체적인 한국 근대 불교 문화 기념관
건립계획안을 마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2014년 11월 20일 전 선악원 중앙선원 건물을 철거한 이 자리에서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신축을 위한 기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2016년 8월 18일 재단법인 선악원 사부 대중의 염원인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상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2018년 6월 2일 오늘 재단의 이사장 스님을 비롯한 임원 스님, 장로원, 장로 큰 스님,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 범행단 스님, 전국 분원장 스님, 그리고 신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 자리에서 개관식을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은 대지 247평 연면적 603평의 지상 2층, 지하 4층으로 건립하여 한국근대불교 문화전시관 및 대법당, 만회홀, 시민선방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근대불교 문화기념관은 국고보조금 29억 원, 서울시 및 지자체 보조금 6억 원, 재단 자부담금 29억 원, 재단 추가 예산 16억 원, 불사보시금 10억 원 등 총 90여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한국불교문화기념관 선악원 100주년 기념관은 불교문화를 중심으로 한 한국 전통문화 이해와 체험, 한국 현대불교사의 이해를 통한 역사인식의 새로운 정립, 불교 수행과 포교가 지닌 전문성과 대중화,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하게 경과 보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선악원 이사장 법진 스님의 인사말을 청해 듣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불교에서는 이 모든 일이 시절 인연으로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절 인연이라는 것은 즉 그 때와 사람이 모여서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 선악원이 한국 불교 근대사에서 이룩한 공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므로 우선 선악원 100년 역사 속에서 도량을 건립하는 건축불사가 3차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1921년 10월에 남전 도봉 석두 스님을 위시해서 우국지사들이 만해 스님이 3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나오는 때를 맞추어서 이곳에다가 인사동에 있던 범어사 포교당의 폐자재와 기와를 얻어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선악원의 건립에 동참한 신도들과 스님들이 땀방울로서 33평의 건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아마 그분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원을 절사자나 절암자를 쓰지 아니하고 선악원이라고 한 것은 종독부의 사찰령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민족의 독립운동과 민족 불교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일념으로서 이 도량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작은 33평이지만 하지만 이걸 그냥 두지를 않아요. 종독부에서는 절이 아니다 해서 세금을 부과하고 엄청난 과시를 하고, 종로경찰서에서는 허구한 날 와가 사찰을 하고, 여기에 있던 여러 우국지사 스님들은 이 자리에서 잡혀가기도 하고, 이러한 엄청난 고통과 고초 속에서
만들어진 것이 이 33평의 선악원 도량이었습니다. 두 번째 건축 불사는 1959년도에 12대 이사장인 벽암 스님께서 발언을 하시고 이 불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때도 경제적으로는 많이 어렵고 또 병도 얻으시고 그래서 상당히 고통 속에서 이 두 번째 불사를 이루었고, 이 세 번째 불사는 저도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시절 인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절과 사람이 맞아가지고 우리 재단의 이사들과 같이 힘을 합해서 이 선악원 100주년 기념관을 건립하자 하고 이 불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재단의 구성원인 여러 분원장 스님들 그리고 신도님들 이렇게 힘을 합쳐서 3년간의 이 공사 끝에 오늘 개관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동참해 주신 우리 사부대중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 이 기념관은 지나온 100년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새로운 100년을 도모하는 그러한 중요한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량에 한국 근대사 자료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6.25 동란을 거치고 이러다 보니까 근대에 대한 자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사나 역대 선사 스님들이 사료나 자료를 구하는데도 상당히 좀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은 개관식을 하고 나면 또 많은 자료들이 이곳에 모이지 않겠나 하는 그런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개관식과 더불어서 앞으로 이 선악원에서 많은 도인과 선지식들이 배출이 되고, 그리하여 이 선악원이 한국 불교의 중심이 되고 그리고 성스러운 성지가 될 것을 깊게 발언하면서 간단하게나마 인사 말씀에 가늠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건물 건립은 수많은 인연의 동참으로 이루어낸 대역사였습니다. 공로가 있는 분을 꼽자면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만 그중 세 분만 선정하여 공로패를 드립니다. 정덕스님, 보광스님, 남궁평 불자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공로패 인과선원 정덕스님, 스님께서는 재단 재무이사로서 선악원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십니다. 또한 한국 근대불교 문화기념관의 건립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하시어 원만히 준공하고 개관할 수 있도록 하신 공로가 지대하기에 이에 이 공로패를 드립니다. 불기 1562년 6월 2일 재단법인 선악원 이사장 법진. 다음은 문천선원 보광스님께 수여하겠습니다. 보광스님께서는 몸이 좋지 않아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대신 상좌인 인화스님이 수여하겠습니다. 공로패 문천선원 보광스님,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이어서 재단의 남궁평 자문위원이십니다. 공로패 자문위원 남궁평,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고산문화재단 이사장이신 영담 스님께서 축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선악원이 설립 100주년을 앞두고 한국불교 문화기념관을 오늘 개관하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악원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운데도 기념관 개관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이사장 법진 스님과 이사 스님 그리고 분원장 스님들 그리고 이 선악원에 소속되어 있는 신도님 여러분들 로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하고는 선풍을 선양하고 불교 중흥을 이루기 위해서 만해 선사를 비롯한 수자 스님들이 앞장서서 설립을 하였습니다. 민족 해방에 기여를 했습니다. 또한 해방 이후에는 불교 정화의 산실이 되어서 오늘날 대한불교 조계종의 모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100여 년 전 우리 선각자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에 한가한 3.1 독립운동에서 수많은 민중들이 죽임을 당하고 감옥을 가는 엄혹한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또한 일제 식민 통치를 앞세운 외색 불교가 조선 불교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범난의 현장에서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 선학원을 설립하여 일제에 항거하였고 그 결과 민족의 독립을 맞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나아가 불교 정화와 개혁 운동을 일으켜서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바로 세워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재단법인 선학원의 한국 근대 불교 문화 기념관 개관식에 동참하신 이사장 법진 스님과 사부대중 그리고 불자 여러분은 그러한 선학원의 정신을 계승하신 것입니다. 오늘 개관식을 통해서 재단법인 선학원은 한국 불교의 정통성을 계승하고 선학원의 발전과 불교 중흥에 앞장서는 새로운 100년의 역사를 기록해 나아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뜻깊은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항상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제20대 국회에서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내신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을 모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게 되어서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년간의 노력으로 이렇게 그 기념관이 아주 훌륭하게 건축이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그 당시에 만해 스님을 비롯한 여러 스님들의 노고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우리 법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100년이 되기 전에 이렇게 훌륭한 기념관이 마련된 것은 참으로 큰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과 또 그간에 애써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이제 외색 불교가 불교뿐 아니라 모든 부문에 있어서 일본이 자신들 화하려고 일본화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불교에도 일본의 그런 이 손길이 뻗쳤을 텐데 그 엄혹하던 시기에 어떻게 이렇게 정풍 운동과 개혁 운동을 하셨을까 생각하면 옷깃이 여미어집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화가 되어서 사실은 바른 말을 해도 누구 잡아가는 사람도 없고 불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어느 자리를 차지한다든지 어떤 이익을 보는 것을 그냥 포기하는 정도면 되는 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목숨을 걸고 또 자기 후손들에게까지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고 그런 결단을 하신 그런 큰 이 대적 스님들, 지도자들 생각하면 참으로 저희들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용기 있는 결단과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 기념관이
우리 불교가 더 국민들과 가까이 하고 또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좋은 교육장도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재단에서 하고 있는 만해 스님 추모 사업을 많이 도와주시는 서울 북부 보훈지청 윤종호 지청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재단법인 선학원의 한국 근대 불교문화 기념관 개관을 축하드리며 만해 선생님을 기리는 동상 건립 제막식도 함께하는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족 독립과 불교 수호를 위해 애썼던 우리 불교의 소중한 자료를 간직하고 기념하는 한국 근대 불교 문화 기념관 건립과 자신이 안위를 뒤로하고 온 생애를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신 만해 선생님이 동상 건립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신 선학원 법진 스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해 동상을 비롯한 한국 근대 불교 문화 기념관의 소중하고 의미 있는 자료를 통해 우리 독립과 민족 불교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이시며 봉산 탈춤 보존회 회장이신 예술인 김종엽 선생님께서 특별한 무대를 선보이시겠습니다. 그때요 김이 독립 이후 민족 대표들이 서대문 형무소에 구금이 되자 사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소문에 일부 민족 대표들이 눈물을 흘리며 통곡을 하자 만해 스님께서는 감방에 분뇨통을 집어던지며 이라이 비겁한 사람들아 어찌해서 우느냐 독립선언서에 민족 대표로 서명한 사람들이 맞는 게냐 죽는 것이 억울하면 지금 당장 서명한 것을 취소해라 하고 고함치시던 님이시여 님께서는 흔들리는 민족 기강을 잡으시고 님께서는 민족 독립의 당위성을 천명하였으니 님이시여 너무나 자랑스럽소이다. 이러할 즈음에 독립운동가이자 당대 최고의 한학자이며 역사학자이셨던 담원 정인보 선생님께서는 인도에는 간디가 있고 조선에는 만해가 있으니 조선의 청년들이여 만해를 배우라 만해를 본받으라 이렇게 외치셨으며 만공 스님의 제자이셨던 박고봉 스님께서는 조선의 7천여 승려를 다 합해도 만해 한 사람만 못하니 만해 한 사람을 아는 것은 승려 1만 명을 아는 것보다 낫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님께서는 암울한 시대를 밝힌 희망의 달빛이었습니다. 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앞길을 밝힌 환한 등대이었습니다. 님이시여 다시 한번 이 땅에 나투시어 이 땅의 민족 정기와 민족 불교를 바로 세워 주소서. 다음은 아산 보문사 영산 합창단과 강천사 합창단으로 구성된 연합 합창단이 조영근 선생님의 지휘로
찬불과 좋은 날을 불러주시겠습니다. 다음은 내외 귀빈께서 헌화를 하시겠습니다. 내빈 소개는 이 헌화로 대신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재단 장로원장이신 해광 큰 스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우리 재단의 전계 아사리이십니다. 철호 큰 스님께서 꽃을 올리시겠습니다. 고산문화재단 이사장 영담 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헌화하시겠습니다. 장로이신 대운 큰 스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서울 북부보훈지청 윤종호 지청장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만해 한용운 스님의 영예이신 한영숙 여사님께서 참석해 계십니다. 꽃을 올리시겠습니다.
우남 김성숙 선생 기념사업회 민성진 회장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한국 독립유공자협회 정재선 사무총장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은 재단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스님들입니다. 재단 재무이사이신 정덕 스님, 교무이사 지광 스님께서 꽃을 올리시겠습니다. 재단 총무이사이신 송훈 스님께서 헌화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단 이사장 법진 스님께서 꽃을 올리시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많은 내외 귀빈께서 자리하고 계십니다만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의 이사이신 담 교수님께서 발언문을 봉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누리에 충만하시고 영원히 상주하시며 언제나 대자 대비로 만 중생을 제도하시는 부처님, 오늘 민족 불교의 성지요 정화 불교의 산실인 선악원에 사부 대중이 모였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부처님께서 열어 보이고 행하신 지혜와 자비의 길을 가고자 서원하오니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만 생명의 위대한 스승이신 부처님, 약 100여 년 전 외색 불교가 활개를 쳤던 세상에서 민족의 독립과 민족 불교 수호 활동에 힘쓰셨던 만해, 용성, 남전, 도봉, 석두, 만궁, 성월 등의 명한 종사들의 공덕으로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명에 갇힌 이 땅의 출가자들은 탐욕과 분별심으로 상대방을 배척하면서 무상한 권력, 명예, 부를 유지하기 위해 청정한 수행자의 모습을 상실하고 주위의 이웃과 사이의 아픔을 보듬지 않고 있습니다. 대자 대비하신 부처님, 오랜 세월 두텁게 쌓인 저희 무명을 참여하고 이제 한마음으로 발언하옵니다. 저희들이 지은 업을 따라 과보가움을 깊이 새기어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다. 인욕으로 투구를 삼고 정진으로 견고한 갑옷을 삼아 분별심, 탐욕, 게으름의 화살을 막아 나가겠습니다. 깨달음은 치열한 자기 수행을 통해 얻어질 뿐 아니라 자비의 보살행을 통해서 얻어짐을 믿고 내 이웃의 기쁨은 함께하고 내 이웃의 아픔은 함께 나누며 살겠습니다. 세간의 등불이신 부처님, 작은 물이 끊임없이 흐르며 바위를 뚫는 것과 같이 우리의 사유와 인류의 고통을 해결하는 것은 나의 변화로부터 시작됨을 알아 스스로 진리의 등불이 되겠다는 일념으로 용맹청진하겠습니다. 마음의 평화와 향기로운 세상을 위해 성취하기 위해 가는 발걸음이 멈춰지지 않도록 기운을 주시고 남과 북이 서로 마음을 모아 한반도에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용기와 희망의 등불을 밝혀주시길 간절히 기원드리오니 한량없는 가피로 섭소하여 주시옵소서. 우주의 만유의 실상이시며 모든 중생의 고뇌를 구제하여 주시는 자비하신 부처님,
저희들은 부처님 앞에 향 사르고 두 손 모아 기도합니다. 저희가 이 조그마한 보살의 행로에서 뒤돈지 않도록 지켜주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의 하루하루가 거룩한 성불의 날이 되고 이 나라 이 정토가 본래 청정이 빛나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 이상으로 한국 근대불교 문화 기념관 개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스님들과 내외 귀빈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홍서원을 끝으로 오늘 개관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